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오렌지 카운에 있는 우리 장로님 조남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김성국 장로님. 또 제가 더 유명해요. 그레이스킴 권사님. 미국식으로는 여자를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좀 무식해가지고 여기를 방문을 해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우리 평소에도 강화문 운동을 돕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헌금을 계속 해오셨고, 어제 LA 행사하는데도 정말 미국에서는요 한국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을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참 감격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로님,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77년도에 권사님한테 이런 나스는 말을 싫어해서 77년도에 왔죠. 77년도? 네. 그러면 그때 권사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7? 37? 네. 근데 다 커서 왔네. 그럼 장로님은 그때요? 35인가? 35쯤 왔을 그 거예요. 미국에 오게 된 뭐 동기가 어떻게 처음에? 그 새로운 꿈을 위해서죠. 꿈을 근데 꾸고. 미국에 그때 올 때는요, 그게 전당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 참 패스포드 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불가능했죠. 시절이었어요. 네, 불가능했죠. 저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안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어 보고 어렵고 연기되고 참 그 애간장을 졸이면서 비자 받았죠. 네. 여행 비자로 와서 도망갔어요? 아니요. 아니고? 네. 누님이 오래전에 여기 와 계셨기 때문에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형제 초청을 해서 쉽게 왔죠. 그러셨구나. 예. 그럼 장로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이에요? 그건 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고생은 무지 많이 했으니까. 무지 제가 고생은 미리 많이. 얘기해볼까요? 네. 쓸고 다녔죠. 처음에. 네. 그 다음에 닦고 다녔죠. 네. 그 다음엔 또 돌렸죠. 그럼요.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서.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그 힘든 일을 그렇게 수없이 거쳐간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연단이었구나. 이런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러면 제일 핵심 돈 어떻게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었죠.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면서 또 무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한 걸음 나 그 LC 낼 때마다 정말 돈을 빡빡 긁어서 하나라도 더 내보내려고 하나라도 내보려고 은행 가서 아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것은 무역으로 일어났어요. 그럼요. 주로 무역은 어느 나라예요? 우리가 저기 중국에서도 갖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갖고 들어왔죠. 그러다 한국이 비싸지니까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월남 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죠. 품목은 이 천막을 매는 그 고무줄도 들어오고 천막을 치는 천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메인은 스틸 파이프가 그 미국 내에서 제일 큰 공장에서 사들이고 그 사람들의 제일 큰 판매처가 우리가 됐어요. 미국의 그 굴지의 그 재벌 회사들 그 철근 회사가 이제는 제일 많이 사들이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됐어요. 천막 장사면 사도바울하고 똑같네. 그럼요. 그래서 그 많은 천막을 두고도 사람들은 놀라는데 아직도 우리 장로님 생각에는 이 그 웨어하우스를 다 스틸 파이프로 꽉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컨테이너가 이 난리통에도 25채가 지금 떠 있어요. 지금 배후에. 아니 LA 항구에 지금 떠 있는 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죠. 네. 그러면 거래처는 어디다 흘러보내요? 이게 전국의 이 천막 업체 회사들이 이걸 받아가서 자기네 그 카스터머들한테 다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종류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팬데믹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크로스 됐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 재고량을
워낙에 큰 재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웨어하우스가 7만 5천 스퀘어 피트, 하나는 8만 스퀘어 피트, 한 웨어하우스는 뭐 3.5에이카, 그 파킹장까지 전부 다 그거를 지금 스틸 파이프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 재고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못 쫓아와요. 정말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 빼놓고는, 미국 최고 굴지의 회사들 빼놓고는. 근데 한때 그게 그 파동에 왔을 때는 미 전국을 다니면서 그 파이프를 수집을 했죠.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딜을 했죠. 네. 그 동남아 같은 데서 싼 거 가지고 막 여기 안 보고요, 경쟁? 그런 게 들어와도 못 견디죠. 그게 팔려 나갈 때까지는 가서 우리 물건은 얼마다. 그 물건은 싸니까 여기도 있다. 이거 살려면 이거 사고, 이거 살려면 이거 사라. 퀄리티 좋은 거는 우리 거다. 한국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벌써 20년, 30년 단골들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들 다들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와서 사주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니까 아리조나하고 저 괌하고 과테말라하고 다 뉴욕, 뭐 멕시코, 뭐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결론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적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네?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거는 이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부터니까 저 양반은.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네, 할아버지 때. 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노할아버지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고. 아유, 그럼요. 전도지를 기차간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보내셨대요. 그러면 한의사인데. 할아버지면은 기독교 초창기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선천이에요. 헌천. 네, 선천 헌천이 그 유명한 기독교 최자실 목사하고 누나 동생 하던. 김홍도 목사님 헌천이잖아. 그리고 네. 저희 아버지가 최자실 목사님을 기독교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네, 그분은 원래가 사업가였었어요. 진해에서. 그렇구나. 네, 뭐 목사님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는 서로 의형제죠. 그래서 의형제. 하여튼 미국 와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 가서 일실 좀 열어달라니까 이렇게 재산도 없는데 그러면서 탁 집어 던지더라고, 땅바닥에. 지금도 생각이 나. 그 외환은행 그 범원하고 거기 어디야, 구가야? 그런데 그 이제 미국에는 그때는 트레이드 쇼라고 그 전국의 장사들이 모여서 부스를 하나씩 라스베가스 같은 데다 차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스를 차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이거저거 물어보더니 형님 외래에 가서 한번 만납시다. 왔더니 그 친구가 한국 사람으로 아주 대단해. 영어, 일본말을 아주 모국어처럼 해. 근데 그 당시에 그 니쇼 이와이라는 일본 그 재벌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루만 뇌물 사건 이것 때문에 흔들리다가 그 회사 이사야. 그래서 거기 높은 사람들하고 밥 몇 번 먹고 나니까 그 회사가 도쿄뱅크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어서트가 없어도 사람 퍼스널리티 보고 도와주니까 내일부터 맘대로 장사를 하래.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내면 그 다음날 도쿄뱅크에서 LC가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제일 어려운 장사가 고기 장사하고 스틸입니다. 강철. 백인들이 이거를 절대로 양보를 안 해. 그런데 그 다음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면 웨스트에서 제일 큰 그 스틸 회사
그 회사의 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다고. 그래서 그 우리 집 한번 밥 먹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야. 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했었나?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지. 그 사장이 안 보여 파티를 하다가 그게 몰래 다니면서 보니까 뒷마당에서 우리 딸내미하고 담배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너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를 중학교 때 영국 캠브리지에 그 뭐냐고 서머스쿨을 보냈어. 근데 웨스턴 그 사장은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다니니까 동양인끼리니까 서로 얼굴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반갑다고 서로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스틸 회사가 전폭적으로 사장님이니까 그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더 못 뵐 뻔했어. 왜 그러냐면 이상해. 근데 큰 딸이 오더니 날 잡아 끌고 코로나 테스트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가 나온 거야. 파지티브가 나왔는데 우리 작은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작은 딸이 쫓아 달려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오질 않고 여기다 이렇게 채우는 거 그거 뭐야? 아큐 이 병원에 가면 여기다 뭐 이렇게 찝잖아요. 그저 호흡 재는 거. 그걸 사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내 부탁도 하는데 탁 재보더니 큰일 났다고. 나 몰래 앰뷸런스를 부른 거야.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갔네. 그러니까 그게 12월 25일 정도야. 그러니까 병원이 발 디딜 틈이 없어. 그 앰뷸런스에서 한 6시간 대기하다가 거기다 탁 집어 던졌는데 이젠 죽었구나. 옷을 다 벗기고 이런 헛간 같은 데 집어넣고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근데 며칠 전에 작은 딸이 내 지금도 이걸 꼭 차고 다녀. 아이워치를 하나 사주더라고. 그걸 차고 있는데 한 6시간 지나니까 병원에 산소호흡기가 없으니까 내보내더라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의사가 나가란다 이전 살았다 그러고 아이폰을 차고 있으니까 이걸로 금방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날 싣고 나갔는데 산소호흡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주변에 아는 의사, 간호원 다 총동으로 했는데 그게 없어.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코로라도 볼더라는 데서 아주 재밌어요. 볼더라는 데서 한 20년 못 본 친구가 전화를 해서 형님 나 LA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LA로 다시 가서 콘도 하나 살라고 한 3달 쇼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마침 그 콘도가 하나 빈 게 있어서 그 너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냥 와 있어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이 친구 얘기가 그 주소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냥 와 있으랬는데 주소는 알아보라니 그랬더니 자기가 폐암 수술을 받았대요. 그 산소 호흡기를 먼저 보내놓고 자기가 와야 된대. 그래서 그 주소를 달래. 그래서 산소 호흡기가 먼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겟아웃해서 나와서 산소호흡기를 못 찾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산소호흡기를 하나 미리 갖다 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그거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그날 아침으로 1시간 안에 그걸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 내가 그거 알았다는 얘기는 전 목사님 앞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믿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주시고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사용하시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헌금하는 거거든요. 돈 버는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권사님 장로님은 이 헌금을 뭐 일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응. 헌금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아주 아주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불을 하게 되면 여보 이번 주에 또 장사 이게 매상에 올라가겠다. 당신 오늘 장남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게 더 큰 볼륨이 나올 테니까 두고 봐.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큰 일이 생길 때는 여보 좀 크게 해야 되겠어. 이거 내가 이 축복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거든. 나는 오케이. 당신만 오케이 하면 난 얼마든지 뭐 줘. 하나 자랑 더 해야지. 네네네. 우리 딸내미가 딜로이 앤드 타치라고 세계 3대 어카운팅 폼에서 미국 내 전 힐튼 호텔 400개를 걔가 다 컨트롤 했다고. 그런데 몇 년 전에 내가 IRS 오디트를 큰 걸 닥치니까 우리 CPA가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오디터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슨 세일즈맨인 줄 아냐? 여기서 내가 직접 하면 된다.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딸내미를 불렀지. 쭉 보더니 나는 또 자식들이 제 길 찾아서 가는데 내가 그거 내 장사에서 방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그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해야겠어. 텍스 오디트를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받아도 살아나는 회사가 없거든. 3년을 무사히 끝냈다고. 근데 얘가 교회는 안 나가도 나 하나님한테 헌금 오늘 10만 불 해야겠어. 책 끊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근데 다른 건 다 발동을 거는데 지 엄마 헌금 내는 것만큼은 오케이. 지 엄마 크레딧 카드에 1,000불만 뭐 이상하게 써도 이거 뭐냐고 따진다고. 핸드백 싸도 따지고 뭐 따지는데 나도 네 거 좀 둘쳐볼 거야 그러는데도 그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어 뭐가 잘못됐나 보는 거야 하는데 아빠가 교회 헌금 내야 돼. 나 내일 10만 불 필요하면 노프라고 하고 그냥 그건 그대로 상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한 번도 그 헌금에 대해서 시비 건 적은 없어요. 장사가 되네요, 안 되네요, 돈이 있네요, 없네요, 소리 없어요. 그래서 저 양반 항상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냐고 애들이 저렇게 다른 건 다 꼬작꼬작 따지면서도 이렇게 내가 헌금 내겠다면 순순히 이렇게 써주고 아무 의의 없이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축복이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바치는 거는 뭐 어디에 바치든 간에 저희는 못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계시니까 막 그냥 오늘 많이 자랑 많이 했어. 참 이제 너무했어.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자중해야 돼. 목사님 갈비 하시더니 갈비는 못 잡섰네. 아니 지금 계속 목사님 우리 시장은 이렇게 뵈도 대단한 분이야. 나는 직접은 아직 못 뵀지만 선거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뭐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소송을 하고 뭐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내 이거 참 안 됐다 내 속으로 이걸 어떻게 견뎌내는데 끝까지 견뎌내고
이제 부시장까지 올라가셨어요. 시의원 하시다가. 아버지 똑똑하고 우리 남목사가 우리 사촌 동생이거든요. 남목사 항상 칭찬을 했어요. 꼭 저기 그 목사님 오시는데 서로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은혜교회 오신 걸 몇 번 뵀습니다, 네. 사실은. 은혜교회하고 올해 한 15년 정도 그렇죠. 예, 관련이 있죠. 예. 당신은 참 기억력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갈비 잡숴 왜 이렇게 빈 접시 가지고 그래? 아니 다 먹었어.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여기 인터뷰하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먹었어. 네, 많이 드세요. 예. 식사하시면서 한번 들어봐요. 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였니까 헌금하다가 벌었대요. 헌금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연예인교회에서 어. 곽규석 그때 장로님 그때는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잘 놀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깔깔대고 놀고 있으면 항상 시간 났으면 교회를 와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는 교회에서 강당에서 떠드는데 잠깐만들 조용히 해 그러면서 재단에다 봉투를 올려놓고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그 거기다가 저기 봉투에다가 저기 그 헌금을 하세요. 오늘 주일이 아닌데 했더니 당신이 지금 자기 마음속으로는 큰 부탁이 있대요. 참 큰 부탁이 꼭 이루어져야 할 부탁이 있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고 하나님 바쳤습니다. 이 약속 꼭 실행이 돼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무슨 일이 있고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내가 감사한 거 그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있는 거 감사원금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탁을 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그때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돈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 근데 배웠어요. 권사님 나 잘 만났죠? 전현옥 어디 갔어? 메리하고 일로 한번 오라 그래. 잠깐만. 또 식사도 하셔야죠. 뭐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안 먹어도 너무 배불러요. 너무 죄송해요. 장로님은 뭐 마실래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 커피 다 있어요. 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서봐, 일로 서봐. 지금 장로님한테 계속 내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큰 돈을 벌었냐니까 딱 말하니까 헌금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고 요 우리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봐요. 철칙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됐냐니까 나는 장사꾼이라서 계산이 빠르다고. 하나님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돈을 헌금하면은 물건 사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헌금 뭘 샀으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지금도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헌금부터 먼저 한다는 거야. 막 50만 불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큰 거가 올 때마다 더 큰 헌금을 하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분명하잖아. 성경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헌금한테 선수권자가 돼야 되는 거야. You know? 오케이? 그렇지. 그래, 이제 밥 먹어, 그럼. 이제 밥 먹어. 제가 3년 전에 저도 이제 수술을 받아가지고
무의식 주공에 들어갔는데 7시간 수술을 한 달 안에 3번 받았어요. 그냥 완전히 죽었지. 근데 이제 그 마취했다가 7시간 만에 깨어날 때 그 사람이 그 깨어날 때 무지중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막 남의 여자 애인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고 그래서 나도 은근히 걱정했다고. 야, 이건 내가 깨어날 때 말이야.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막 다른 막 여자 집사는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고 걱정을 했는데 내가 딱 깨어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찬송을 딱 부르는데, 오주님 나를 붙드시면 주님 흐르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취해서 다 깨어나니까 저쪽의 장로님이 야 역시 정가운 목사 다르다고 자기가 수술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깨어나는 거 들어보면 웃긴데요. 어떤 목사님은 깨어날 때 이런데요.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2번째 말을 내가 뭐냐면 의식이 이제 들은 거야. 앞에 노래 부르는 거는 무의식 중이에요. 의식이 들자마자 이런 거야. 한나야! 우리 큰딸이야. 한나야! 11조 하라고 11조! 내가 이 11조 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내가 깨어나는 거야. 11조 하라고. 내 잠재의식 속에 우리 걔가 11조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11조 잘해. 11조를 내가 3년 됐는데 11조를 잘하니까 아니 걔 신랑이 1년에 돈 2억씩 버는 거야. 그래 보세요. 아이 무의식에서 깨어나마자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11조 하라니까 내가 11조 하라고 소리쳤다고. 그러니까는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내가 부흥회하다가 설교할 때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한지 아냐? 사람한테 신세지면 하나님은 못 견뎌.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림없는 얘기 틀림없는 얘기. 이야 역시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따 추우면 자리를 안으로 옮겨주세요. 아니, 뭐, 저는 권사님. 좀 이따 올 거예요. 예. 제가 부흥회 50년 했잖아요. 50년 하면서 장로님 같은 분들을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먹는 시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100%. 무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 헌금이야, 헌금. 이야, 감사하죠.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축복 아니면 왜 이적이라는 게 상상도 못하는 이적이 갑자기 주변에서 맞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걸 뭐 하나 하려면은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뭐 하찮은 것도 나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그래가지고 많이 갖다 놓고 한 3년 기다리면 그게 꽃이 피어요. 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 일을 하게 된 거도요. 남들은 잘 몰라. 헌금하다가 이렇게 돼요. 헌금하다가. 그러니까 그 헌금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세를 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세 지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왜냐하면 정강 목사님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고 말이야. 자기는 말이 안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헌금해봤어? 그랬잖아. 아니, 헌금이야 뭐 보편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제 말기에 그 선천이죠, 선천. 선천이 그게 원래 도시가 그 함경도, 경남도 국도.
네, 그 저기 기독교가 처음 글로 상륙을 했답니다. 저는 그 선천에 대해서 김홍도 목사님의 고향이 선천인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선천에 대해서 1907년 성령의 불이 평양에 떨어졌을 때 선천에서 일어난 그 봉헌 역사가 그래서 선천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6.25 때하고 6.45 때 기량이 있으니까 김일성이를 알아보고 피난 오신 분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 같은 북한이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 냄새가 달라. 환경도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 여기 일어나세요. 왜? 빨리 오세요. 일로. 왜 사람을 이렇게 들라고 그래? 일어나서 여기 앉으게 돼. 아니, 제임스 씨 빨리 와. 나 가야 돼. 빨리 와. 내 말 좀 들어. 제임스. 이제 왔어요 또. 급하게. 비즈니스 크로스하고. 앉아.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앉아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선생님도 오세요. 목사님. 제임스 이 박이 이 모든 행사비를 다 전부 부담해 주셨고 얼마 전에 또 10만 불 해주셨어요 이분이. 근데 뵙고 싶다 그래갖고 했으니까 너무 감사드려서 보고 싶다 그래서 또 지금 아까 만났는데 비즈니스하고 또 잠고 그래서 좀 여기 청년이라 저기 청년부 있죠 저기 뭐지 그 청년 대표. 청년 대표로 수락을 해주셨어요. 안 하면은 뭐 엄마가 그냥 안 두겠대. 그래서 수락을 했어. 그 저기 뭐야 조민청. 교민청. 아 이 말이 참 안 나오네. 그 어머니는 저기 계시고 목사님 인터뷰 해주세요. 엄마 어디 가서? 여기 있잖아. 오 감사해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 됐어. 나는 다 먹었으니까. 아니 거기 난 저쪽 힘드시니까 앉아 있어요. 감사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오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어디 아니 됐어. 학교 어디 있다? 오 목사님 여기 있어요. 대학. 오 목사님. 대학교 나 나갈게. 아니 오 목사님. 저기 버클리 졸업합니다. 야 공부 잘했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럼 버클리를 어떻게 들어갔어? 이야 잘 그러구나. 지금 장로님하고 대화 중인데 저는 뭐 잘 알아요? 아니 저는 대화하시고 저는 자리 비워 여기 비워야 될 것 같은데요. 배워진다고? 네 아니 저기 대화하시고 저는 괜찮아. 내가 장로님한테 계속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냐고 계속 그 물어보는 거야. 아 예. 헌금하다가 벌었다고. 헌금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젊으니까 이제 그 원리를 잘 터득하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헌금을 어떻게 할 마음이 생겼냐니까 나는 장사꾼입니다. 그래. 그 뭐냐 하나님하고 장사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하고 장사했다. 그래 우리 형제는 젊어서 이렇게 헌금을 벌써 하게 됐으니까 큰 하나는 역사 일어날 거야 이제. 아이고 감사해. 아멘. 밥 가져와요. 식사 좀 하세요. 밥 가져와. 어디 사세요? 세리토스. 스위로스. 청년대 기독교인들 10만 명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목사님 인기 많으시네요. 저요? 네, 저는 비디오로만 유튜브로만 봤는데 인기 많으시네요. 아마 한국에서 선거하면 BTS보다 내가 더 빠른 거야. 정치인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왜냐면 내가 길거리 나가면 날 다 짱고 울어. 오빠 부대들이 쫙 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속에 응어리진 거를
반드시 문재인 저놈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건데 누가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내가 거기에 화답한 거야. 내가 한기총 대표, 나도 한기총 대표장이 아니었으면 난 못하지. 해봤자면 누가 뭐 언론이 뭐 받아주긴 하겠어요. 마침 내가 한기총 대표장이 딱 되니까 하루는 새벽 2시에 꼬박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잠을 초저녁에 자고 한 11시나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 보통 새벽 2시에 기도가 마치는데 성령이 나한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황교안을 키울 때니까 딱 일어나서 이제 황교안한테 그날의 메시지, 장로님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지시를 하고.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했다 이러는 거야. 내 속에서 성령이. 그래, 이게 무슨 엉뚱한 이런 소리가 들리냐. 대한민국이 왜 망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날이 새도록 기다렸다가 이충근 박사님 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 내가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는데 이게 내 잠재의식인지 진짜 성령이 한 말인지. 그랬더니 맞대. 그 성령이 한 말이 맞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한미동맹이 깨졌는데 나라 망하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신원식 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랬더니 망했대. 왜 망했냐.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시켜놨다는 거야. 전쟁 못한대. 지금 현재 한국 군대 가지고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호 장관한테 그랬더니 한결같이 또 최고의 경제학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하는 최강 장관한테 했더니 말이요, 단 10초도 안 걸려요. 다들 해. 목사님,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쓴 정책이 아니고, 요거는 용어 자체도 UN 보고서에 한 번 딱 언급된 단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문재인이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거 사기라는 게 사기. 그게 뭐냐면요, 정부가 극단적인 사회주의야.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막 퍼부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성장이 된다. 그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가 그 다음날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한기총 대표장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유 7가지 때문에. 그랬더니 국민들이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가문을 뛰어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건 인류 역사에 남는 집회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을 매 토요일마다 그냥 뛰어나오기 시작할 때 나왔는데, 문재인 이놈자식 겁먹으니까 나를 3번 구속시켜놨네요. 76가지 혐의로 나를 구속시켰어요. 76가지로. 뭐 내란 선동 혐의, 뭐 명예훼손, 뭐 또 뭐 별로 이런 6개, 공금횡령, 뭐 가문에서 우리 예배하면서 헌금한 걸 가지고 공금횡령이래요. 모금법 위반, 또 무슨 뭐 코로나 전체 이런 6개가 다 혐의가 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도 내가 미국 이제 올라가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나를 막으려고 남대문 경찰서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정강훈 못 나게 막아라.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 자꾸 시비 걸어. 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해가지고 악질적이야 좀.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하게? 우리는 강문 광장에서 거리뛰기 2m 하면서 지금 계속 강문 광장에서 예배하거든. 난 설교는 방송국에서 하고 성도들이 다 그냥, 어제도 내가 전화해보니까 엄청나게 왔대요. 지금 강문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생겼어요. 예배를 통하여.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다시 재구속하겠다고. 그래서 경찰서 올라서 안 가 이 자식들아. 내가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일 큰 형이 300만 원 벌금인데
야, 나 안 가. 그냥 벌금 때려, 300만 원. 나는 그 조사도 안 받을 거야. 내가. 그런데 이제 경찰들 중에서도 우리 편이 있거든. 경찰들이요, 다 좌파가 아니에요.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를 줬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넓게 빠져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왔지. 저희는 목사님 처음 뵙게 된 게, 우리 처가가 한국서 큰 식당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막 눈발이 휘날리는데 그 기도회들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야,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당장 저거 뜨거운 국이라도 추록에 싣고 가서 한 모금씩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해. 그래갖고 그냥 둘이서 뛰쳐나간 거예요. 아무 중간에 누구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뜨거운 국이라도 한 그릇씩 논자고. 목사님 확실한 스폰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스폰이세요. 그렇죠? 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3월 9일 날 그 대선을 하나마나 우리가 이겨요. 100% 이겨요. 우리 자유우파가. 그 지금 우리 쪽에 대표 선수가 둘인데 하나는 윤석열이고 하나는 이제 홍준표인데 계속 전화가 나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상도 다 알아요. 대통령 할 사람은 정가훈 목사한테는 자유로움이 없다. 그래서 계속 매달리는데 나는 조건이 이번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그냥은 내가 못 넘겨주겠다. 옛날에 죽기 살기 해가지고요. 다 넘겨주면 청와대만 들어가면요 이상해져 버려 사람들이. 아이 정말로. 난 그 의원님이 계시지만요 용서하고 되세요. 난 정치가들하고 상종을 하겠다. 인간이 아니야 이것들이 말이야. 의리도 없고 세상에. 심지어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황교안까지도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조건부로 넘겨주려고. 근데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한국 와서 정치 한번 하려고. 저요? 아니요.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로컬 정치가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인들을 정말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시의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로테이션을 해요. 순환제로. 시장을? 네. 오, 그것도 새로운 거네. 네, 시장을 로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팬데믹 때도 보면은 물론 뭐 연방에 가는 것도 되게 좋고 세크라멘토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진짜 실질적으로 한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시의원이에요. 그냥 약속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것 좀 도와달라 그거 전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됐느냐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안 해주려고 그래요. 모든 룰에는 익셉션이 있으니까 예외법을 찾아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한인들 도와드리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면 네. 시장이 뭐 허가를 해주거나 결제하거나 그 뭐 어떤 걸 하게 돼요? 시장이 이 순환제 저희 이제 이런 시의원하고 시장일 경우에는 사실은 시 매니저가 시를 다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매니저는 또 누구예요? 시 매니저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시의원들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 사장을 시티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 매니저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시 매니저는 어떻게 뽑아요? 시 매니저는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서 뽑거든요. 5명이 다 오케이를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이 시장도 아니고 네. 그럼 매니저라 그래요? 시티 매니저라고 그래요. 네. 나 처음 듣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 정부를
시티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저희가 있고요. 저희 위에는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구조가.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니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결정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의원들을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짓이 있어요. 3만 불 이상은 저희들한테 다 와야 되고요. 버짓이. 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거는 3만 불에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책을. 네, 저희가 정책을 만들면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시티 매니저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와 대통령이 와도 시장 먼저예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주, 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지역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가장 먼저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정책 결정하는 의원은 몇 명이에요? 5명이요. 5명 중에서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대다수로 해가지고 정책이 패스가 되는 거죠. 야, 얼마 안 되네. 5명이 맘대로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하세요. 세크라멘토 가면 어떠냐 이러시는데 저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큰데 가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이 80명이에요. 그리고 상원 의원은 40명이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DC의 하원 의원은 뭐 몇백 명이 넘죠. 근데 이 도시를 움직여서 세 명이 필요하잖아요. 2명만 더 해가지고 하면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크라멘토 가면은 80명 중에서 41명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원에 가면 21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시에서 부에나파크 특히 이런 풀lerton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고 부에나파크는 한국을 제외하고 한인들이 가장 단일 면적 안에 많이 산다고 알려진 도시예요. 그러면은 그 5명이 결정을 하는데 인허가라고 알아요? 한국말로? 그죠, permit. 네. 인허가는 누가 결정해요? 저희가 결정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용도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해요? 저희가 해요. 그래요? 잘 됐다 오늘. 왜요? 내가 여기 교회 부지를 큰 거 하나 사가지고 의원한테 뼈를 좀 써요. 그러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정책을 도와주고 하면은 뒷돈 줘요? 그런 거 없어요. 안 줘? 재미없겠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한국은요 그냥 그거 보고 해. 저희는 시의원 월급이 1,000불이에요. 조금 넘어요. 그럼 한 뭐 달에. 가지고 밥 먹고 사나? 본인들 직업이 있죠. 다들. 직장이 있고 이야. 팔타임으로 이건 발렌티어 잡으로 해요. 물론 LA 같이 큰 도시, 이제 LA는 세계적으로 10대 도시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정치인들처럼 뭐 몇십만 불씩 받고 해요. 근데 많은 도시들이 미국은 시의원은 발렌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해요? 네, 변호사 일을 하면서 하죠. 아이고야. 저는 상속 변호사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정치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치연금이요? 의원님한테 내 정치 헌금 하고 있다. 정치연금은 외국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다 틀렸네. 네. 한국 여기 이제 뭐 러시안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미국 정치는 외국인들이 미국 정치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치연금 리미트가 있죠, 다. 시의원은 얼마였지? 저희는 4,000불이에요. 한 사람당. 1인당. 1인당 4,000불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텍스 디덕터블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정치는, 정치연금은 안 돼요. 정치연금은 택시 디덕터블이 안 돼요. 근데 스테이트는 회사로 할 수 있어요. 뭘? 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시나 아니면 주의 경우에는 회사 책을 할 수가 있는데, 책은 쓸 수 있지만 택시 디덕션이 안 되고요. 페더럴은 회사로 할 수가 없어요. 인디비주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을 사서 설계 뽑아서 건축하려면 그 건축 허가는 누가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 건축 허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국 국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시의원 바로 밑에 있는 게 그 플래닝 커미션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국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거쳐요. 그래서 보통 그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플래닝 커미션에서 오케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허가를. 근데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 zoning change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의원으로 올라와요. 그럼 그걸 대행해 주는 것도 변호사님들이 다 하는 거죠? 그쵸. 예, 변호사들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도 있고 그래요. 그 변호사님들이 의원님한테 막 로비 하겠네요. 저요? 저는 별로 로비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선거했을 때 경찰한테 체포됐었어요. 왜? 그 저희 굉장히 통하는 게 많아요. 이상한 이유로 네. 뭐 선거 선전문을 뭐 거기다가 꽂았다 남의 걸 뺐다 뭐 이러고 시비를 거는데 난 못하실 줄 알았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처음 선거를 하는데 저는 많은 그 한인 특히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장 그 현역 시장을 누르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역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경찰에서 막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처럼 제가 사인을 제 선거 사인 이제 써니박을 뽑아달라 하는 큰 선거 사인들을 여기는 부에나파게는 큰 상가들은 다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또 변호사니까 미리 가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어요. 저 여기다가 놔도 되겠죠? 그리고 혹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이 좋으니까 이 시장이 분명히 거기다 또 갖다 꽂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근처를 저희 발렌티어들이 쭉 보면서 혹시 제 상대방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불온한 선전물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다 리무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허가를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제 사인을 한 1,000불어치,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장의 남편이 제가 허가를 받은 데에서 자기 와이프 사인을 가지고서 인스톨을 하다가 한 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제 사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디오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렌티어가 경찰에 뛰어가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죠. 제가 또 한 손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쭉 다니다가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 그 전날 한인 분 중에 한 분하고 저를 반대하던 시장의 서포터가 같이 저에 대한 그러니까 불온적인 그러니까 carpetbagger.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떠돌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 전체에다가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경찰이 안 도와주면 내가 이거를 투표국에 가지고 가서 나는 리포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2개를 빼서 제 차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동의서를 주신 곳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의 서포터가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를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찍으면서 Sunny Park, it's so easy. You're gonna get charged by district attorney. Sunny Park, it's so eas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 타고서 가는데 시장의 남편이 저를 차를 추격을 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 15분을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는데 경찰차가 4대가 온 거 있죠. 타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I want my attorney. 저희 또 남편이 어턴이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내가 그랬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 거라고. 내가 동의를 받고서 그것도 이 사인은 집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잘못했냐 그 사람이 잘못했냐. 그런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막 돌렸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미국 미국 그 뭐죠 7시 뉴스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남 목사님 다 나와.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었던 게 한인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다 나오신 거예요. 300명이 가가오 방문 다 하면서 빨리 이거 투표권 빨리 내라고. 빨리 사인해서 내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16표로 이겼어요. 16표요. 이야. 아니 근데 사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사인은 무슨 목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뭐냐면은 선거 사인 있죠. 팻말, 포스터처럼 써니 파크 for 부에나 파크 나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집집마다 다 해요 여기서는. 찍어달라고? 네, 찍어달라고 했던 그 사인을 어떤 분하고 미국 분이 다니면서 그거를 다 훔쳐가고. 그것을 이제 신문 광고하는 거 말고. 네. 또 사인하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가 그렇죠. 전단지 말고. 그래서 전단지 말고도 큰 이제 광고물처럼 해서 사인을 해서 다 덧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한인분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자신이 패배한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패배 인정 안 하고, 안 하고서 그냥 막 계속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저를 위콜을 하겠다고. 위콜이라는 게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한 1년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 운동을 한 1년 했어요. 정식으로 탄핵. 신문에 내고 뭐 탄핵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그랬는데 투표 이제 선거 그 사인을 받았는데 2,000개를 받아갖고 왔어요. 1,800개 이상이 받아야지 이제 일렉션, 그러니까 리콜 선거가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0개를 받아왔는데 1,000개가 가짜인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00개는 다른 사람 시그너처를 누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한인들의 정치력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모든 거를 어떤 한인도 들어가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송비가 들었을 거며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인분들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잘나서 이거를 견딘 게 아니라요. 제 주위에 안 보이시게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진짜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아이언 레디야. 진짜요? 자, 내가 궁금한 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당 공천은 누가 해줘요? 당 공천이요. 당에서 커미티가 있어요. 당에서? 네. 그럼 내가 신청하면은 나를 민주당으로 공천해달라 신청하면 누가 심사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너럴 그 멤버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반수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양당이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시의원하고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무당으로 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무소속이 당성을 내세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시의원은 예를 들면 저도 가끔씩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당신은 나랑 당이 틀려서 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회장님은 저랑은 당이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왜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카운티 슈퍼바이저처럼 이렇게 디렉트 컨스티튜언 서비스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도와주는 이런 자리는 당성이 없이 하는 것이 원래는 맞도록 되어 있어요. 시정 공천은 거기도 공천위원회가 있구나. 있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왜 구속됐냐면요.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화문에서 우리 강화문 연설한 그림 한번 봤죠? 네. 모이는 거? 그 수백만 모인 데서 이렇게 연설을 한 거야.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우리 우파의 지도자로 그때 당 대표할 때니까 네. 우리가 선정했으므로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내년 4.15 총선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요게 내가 구속된 거야. 미국은 그렇게 연설하면 구속돼요? 미국에서는 안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건 First Amendment, 본인의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한국은 요것을 선거 법 위반 기간 네. 180일 전에 했다고 해서. 예. 네.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요, 선거 헌금도, 선거 그 자금 모으는 것도 평상시에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보니까 기간이 딱 있어서 그거 넘어서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를 본인이 지지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미국의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국도 밥 먹는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는 괜찮은데 네. 스피커 마이크를 잡고 연설 중에 하면 구속이야. 네. 미국은 연설하면 내 빨리 구속이야. 아이, 전혀 상관없죠. 그럼요. 이런 놈은 제 얘기인데. 네. 원래 이거 다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법이 미국하고 많이 틀리다는 것도 저도 좀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은 언론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못해 아무리 저를 리콜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10번을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 앞에 와가지고 써니 파크 너 나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5분씩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막 팀 짜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이 언론의 자유가 그렇다고 무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사인 같은 거 다 포지 해가지고 쓰고 거짓말로 하고 거기서부터는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렇죠? 연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거는 이제 이게 한국식의 명예훼손하고 미국식의 명예훼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미국식의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게 명예훼손으로 간주가 안 돼요. 디펜스가 있어요. 굉장히 스트롱한 디펜스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거짓에 대해서 말해버려. 네. 거짓에 대해서 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네. 저 새끼 남의 돈 떼어먹은 놈이야. 이렇게 네. 거짓말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thief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둑이야. 미국에서는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안 잡혀져요. 왜냐면 팩트가 아니라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법적으로 이거는 나의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 써니박은 정말 인격이 안 좋아. 이거는 내 의견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써니박이 누구누구하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이만큼 띄어먹었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디펜스가 될 수 있죠. 네.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그랬거든.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다. 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76개 중에 이제 그 한 게 있는데 그 판사가 날 보고 왜 목사님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증거를 내놓으라. 이제 나한테 그런 거야. 난 증거 없어. 그런 거야. 그러면 처벌 받아야지. 증거도 없으면 왜 간첩을 했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나서 USB를 넘겨줬는데 그 USB 안에 내용을 청와대한테 요청해서 공개하자. 또 좋다. 그 판사가 청와대에 질의를 했어. USB 내용을 제출하니까 지금도 못해 저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판사가 날 무죄로 떼었다니까. 미국에서는 특히 정치인들은 명예훼손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에서 나오죠? 그러면 물을 탁탁 하면은 물이 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와서 저를 아무리 하다못해 저보고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요. 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안 돼? 예, 그래도 그걸 보고 Thank you, God bless you 하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명예훼손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한국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조금 과장을 하면은 그걸 명예훼손을 해서 또 고발하는데 이번에 저에 대한 판결이요. 판단 기준에 역사적인 선을 그었어요. 가지수도 많고 76개. 그리고 내가 또 강화문 국민혁명에 내가 의장이니까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막 그 뭐 살인사건 뭐 거기 뭐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내 재판이요 온 국민들한테 초점이 돼 있었어. 어떻게 재판하나 보자. 근데 여자 판사가 허선한 판사인데 여자들이 똑똑하더라고. 여자 판사가 판결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 내가 문재인에서 말로 내가 민주인을 막 간첩, 야 이 개자식아 뭐 네가 인간이냐 막 한 거에 대해서는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 미국의 재판 사례를 이따 판사 써먹어서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숨쉴 공간, 거기 법정 용어 있죠. 최소한의 숨쉴 공간은 확보해야 된다. 미국의 판결문을 판사가 딱 갖다 써가지고 그건 내가 무죄가 됐다니까. 최소한의 숨쉴 공간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모든 것을 사실을 다 파악하고 말하냐. 말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아이고, 내가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내가 편지 10번도 더 썼어. 재판장한테. 감사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고등법원에 또 그 1심에서 한 것이 2심에 지금 재판하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결심해요. 내가 오기 전에 3일 전에 마지막 재판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내가 판사들의 눈을 가만히 봤어요. 저 새끼들이 어떻게 판결할까. 그랬더니 1심처럼 무죄로 판결할 그 냄새가 여러 가지 나는 게 뭐냐면 검사가 하는 말을 짜증을 부리는 거야. 됐어. 그잖아요? 그거는 1심처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독촉을 해. 아이고, 우리한테 그래요. 뭐, 증인 자꾸 세운다니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 요게 뭐냐? 결론 난 걸 가지고 왜 자꾸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도 또 판결 받아봐야지 또. 만약을 위해서 또. 참, 목사님도 사서 어려우신 길을 가시고 지금도요, 계시네요. 재판 또 6개 또 있어, 6개. 저놈 자식들이, 빨갱이들이 계속 재판받는 자체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죄가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뭐, 그래도 마찬가지로 첫날 때는 난 뒤로 안 물렀습니다. 쟤들은 이제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면, 강화문 운동에 손 띄라 이거야. 그리고 목회만 군중의 하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목회만 하러 가라 이거야. 이놈들이 말이야. 저희가 보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민심이에요.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돈 주시는 후원자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이유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밑바닥에 실천인 게 뭐냐면 민심이라고 했잖아요. 민심은 이제 여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론을 일으키는 것은 그 우리 의원은 어떻게 여론을 일으켜요? 저요?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떠들라 이렇게 해요. 뭐 아니요. 그럼 저는 여론을 일으키는 방법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면 여론은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 때 한국 분들이 팬데믹 딱 됐는데 저희 완전히 셧다운이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인분들은 정보가 늦어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거를 번역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발렌티어들한테. 좀 위험하긴 한데, 마스크 쓰고 나가자. 왜냐면 제 지역구가 딱 거기가 사거리가 한인 슈퍼마켓이 3개가 있거든요. 거기 다 모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열려있는 데만이라도 다 문제 못하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열려있는 데만이라도 가서 우리가 시에서 나온 정보물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랜트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얼마 전에 최근에 후원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이올린 가게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모르는 척을 했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10,000불 정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막 다니면서 무조건 다니면서 열흘 여인데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알고 보니까 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 고치러 갔다가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뛰어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는 시청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저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만 my streets are my office. 길거리가 내 오피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특히 ethnic minority, 이 부에나파크 그다음에 풀럴트는 한인하고 라티노가 거의 한 55%가 돼요. 예, 그러니까 백인이 라티노가? 사실은 라티노가 30%. 그러니까 라틴어 어느 나라? 히스패닉 스페니시? 있죠. 예, 히스패닉.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그런 분들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을 라티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라티노가 한 30%, 그 다음에 한인이 한 15%, 제 지역구는 한 20%. 예, 그리고 나머지 뭐 필리피노, 인디안 이래요. 그러면 시 전체 인구의 55%가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인이 오히려 작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시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참 부족하고 많이 배워야 될 게 많지만은 그래도 한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those Korea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있는데도. 그리고 코리안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그리 붙었어요. 나는 너한테 white이라고 안 부르는데 너는 왜 나한테 코리안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메리칸이다. 나도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의원들이 those Korean이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저희들이 한인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좋게 끌고 나가야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모든 연륜이 있으신 분한테 제가 너무 말을 이 말 저 말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